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38살 남자입니다. 어디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지 정말 막막하네요. 아내와는 결혼한 지 3년째입니다. 6살 연하의 아내를 얻었다고 친구들한테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는 농담도 자주 듣고 했는데 세상에 어떤 나라를 구한 건지 아내보다 2살이나 더 어린 처제와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 말았으니 이게 복이 터졌다고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내한테 아래로 동생이 1명 있습니다. 저한테는 처제이지요. 사실 연애를 워낙에 짧게 했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 오고 가기 전까지 아내한테 동생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연애 초반부터 이미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기에 아내가 저한테 먼저 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전에 동생을 먼저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해왔습니다. 그때 처제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터울이 2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옷 입고 다니는 거나 말수도 별로 없고 기품 있는 행동거지를 보면 아내보다는 처제가 더 언니 같았습니다. 2사람이 성격이 서로 상극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래서 그런가 잘 지내더라고요. 둘이서는 정말 죽고 못 산다고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랍니다. 그 뒤로부터는 처제하고 셋이 같이 해서 자주 다녔습니다. 제 취미가 캠핑입니다. 자연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고생하는 캠핑은 아니고 캠핑장에서 텐트 쳐놓고 불 피워놓고 앞에서 불 구경하면서 멍 때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왕 하는 김에 장비도 사고 이것저것 인터넷으로 배워서 하다 보니 캠핑 가서도 맛있게 식사 준비해서 먹고는 합니다. 혼자 갈 때는 그냥 브루스타 가져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컵라면 1개로 간단하게 때우고는 했는데 연애를 하다 보니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배우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손재주도 있고 해서 하는 요리마다 다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캠핑 가서 이렇게 놀고 오는 걸 아내보다는 처제가 더 좋아했어요. 조용조용한 성격이라서 저는 처제가 오히려 이런 액티브한 활동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맑은 공기 마시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명랑쾌활하고 분위기 띄우는 성격인 아내는 오히려 술을 잘 입에 대지 않아요. 그런데 처제는 보니까 술도 잘 마시고 해서 캠핑 가서는 이리저리 참견하느라 피곤해 지쳐서 아내가 먼저 잠에 들었고 처제와는 밤늦게까지 같이 대화 나누면서 술 한잔하고 그랬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자주 봤습니다. 한 달에 많게는 10번도 넘게 본 적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6살 연하의 아내도 미모가 상당하지만 그보다 더 어린 처제의 미모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빈틈 하나 없어 보이는 엘리트 여직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녀 2명을 이끌고 캠핑장에 나타나면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은 그냥저냥 하지만 저처럼 어떻게 여자랑 잘해보려고 캠핑장에 온 사람들이 은근 저를 부러워하는 눈초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어깨도 우스해지고 콧대도 높아지고 괜히 인생의 승리자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처제하고는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할 때는 설에 1번 보고 추석 때 1번 보고 그랬던 해도 있었으니 정말 연애할 때 한 달에 10번도 넘게 보던 사이인가 싶을 정도로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 처제한테 딴 마음이 있었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아내와 신혼생활 달콤함에 젖어 꿀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으니 처제 몇 달 못 본다고 해서 아쉬울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몇 달 만에 다시 만난 처제한테 요즘 통 보기 힘든데 바쁜 일이 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이제 형부도 결혼했고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저한테 캠핑을 가자고 말을 하겠냐 하더군요. 듣자 하니 처제는 캠핑을 저랑 처음 갔던 거였는데 캠핑의 경험이 너무 좋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따라다니면서 캠핑을 다녔던 거였고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니 왠지 2사람이서만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자기가 방해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캠핑을 좋아한다고 해서 신혼부부인 저희가 처제 때문에 매번 어디 놀러 나갈 때마다 캠핑만 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냐고 하면서요. 그때는 처제가 이제 형부도 결혼했고 라고 꺼낸 말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결혼을 안 했었다면 계속 저랑 같이 다니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처제는 삶에 지칠 때마다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쾌한 바깥 공기, 초록의 향기와 불 앞에 멍 때리고 앉아서 혼자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시간까지 있는 캠핑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지요. 저희가 결혼하면서 처제도 언제까지 저한테 의지할 수가 없으니 스스로 힘으로 해보자고 하여 캠핑 동호회에 가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동호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 없거든요. 특히나 혼성으로 하는 동호회는 더더욱이 그 뒤에 숨겨진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제가 자기 관리를 워낙 잘하기도 하고 어른스럽기도 하지만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하니 세상 물정을 몰라 속이 시커먼 놈들한테 당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제가 정한 건데 제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조심하라고 했지요. 아니나 다를까 처제는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저희에게 말한 이후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자기도 애인이 생겼으니 넷이서 같이 캠핑을 가도 재미있겠다는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관상을 잘 믿지는 않지만 인상이라는 게 남자끼리는 딱 봐도 알잖아요? 어떤 자식이 제비 같은 자식이고 어떤 자식이 멀쩡한 정신머리 박힌 놈인지 말입니다. 게다가 처제의 천년의 상대라고 아내한테 듣기까지 하니 제가 한번 평가를 안 해볼래야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넷이 만나서 캠핑장에서 있었는데 캠핑 지식이 저보다 아는 것도 많고 정말 동호회 활동 좋아해서 나오는 사람 같았고 인상도 훤칠하고 선해 보이는 게 처제가 사람 하나 잘 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종 넷이서도 캠핑을 다녔지요. 매번 같이 다닌 건 아닙니다. 처제도 첫 연애이니만큼 재밌는 추억 쌓을 시간이 많을 텐데 괜히 결혼한 저희가 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결혼 생활 2년 정도 지나니 저도 다시 캠핑을 좀 자주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내는 캠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풀벌레도 싫고 잠도 불편하고 캠핑을 한다면 저녁까지만 먹고 철수해서 잠은 집에서 자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저도 아내가 싫다는데 억지로 다니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점점 캠핑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종종 일에 지쳐서 힘들 때 휴식이 필요하면 생각나기는 했는데 아내 졸라서 가봐야 분위기도 안 맞춰주고 일찍 잠들어서 일찍 일어난 만큼 집에 일찍 도착한다고 생각을 한 건지 캠핑장 가서도 조금 슬로우하게 여유를 즐기는 템포를 무시하고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모습 몇 번 보니 같이 가기도 싫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가끔씩 쉬면서 술 한 잔, 맥주라든지 양주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아내가 술을 전혀 입에도 못 대니 그럴 수가 없었지요. 그럴 때는 가끔 처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처제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주고 자기가 같이 해줘야 할 때는 술도 같이 마셔주고 여유도 즐길 줄 알고 성질 급한 제 아내까지 달래줄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좋아하던 취미도 포기하고 살아가던 얼마 전이었습니다. 처가에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게 안 봤는데 처제가 만나던 놈이 알고 보니 가정이 있는 남자였다는 겁니다. 처제는 자기가 가정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지도 모르고 연애 상대라고 1박 2일을 같이 밖에서 보내고 나아가서는 취미가 맞는 사람이라며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 집구석 와이프가 처가까지 찾아와서는 아주 처제 머리채를 뽑아버릴 듯이 달려들고 집안도 개판으로 만들어놨다더군요. 그 충격에 장모님도 알아 누우시고 처제도 아주 영문도 모른 채 혼쭐이 난 걸 떠나서 믿었던 남자한테 배신당한 충격에 제정신이 아니었고요. 잘 다니고 있던 회사마저 마음 추스르겠다고 휴직까지 하게 된 겁니다. 처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 아프더군요.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었는데 처제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음 정리하고 싶은데 저보고 캠핑 좀 같이 다녀와 줄 수 있냐고 말이죠. 아내한테 같이 가자고 물어봤는데 아내는 자기는 가기 싫으니 저보고 처제랑 둘이서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아내 입장에서는 처제 상태를 알고 있으니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제와 둘이 캠핑을 떠나게 되었지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모든 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젠 처제가 캠핑 전문가가 되어 있었으니 오히려 저 혼자서 할 때보다 모든 게 수월했습니다. 매번 가던 거 생각해서 평소보다 일찍 출발했는데
처제가 도와주니 준비가 오히려 금방 끝나서 시간이 남더군요. 그래서 예상보다 술을 일찍부터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기 시작하니 처제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 언니보다 어리지만 자기 앞가림은 본인이 더 잘한다고 생각했었다고. 학력도 회사도 전부 다 자기가 언니보다 뛰어난데 정작 남자 보는 눈이 없었다. 공부 잘해서 뭐하냐고. 세상 물정 하나도 몰라 이용당하기만 했다고 하면서 자책을 하더라고요. 처제한테 그 남자가 작정하고 숨긴 건데 처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너무 자책 말고 슬퍼 말하라 하고 위로해줬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캠핑이고 오랜만에 마시게 되는 술이라 나름 기대를 했는데 이거 시작부터 처제 우는 소리나 듣고 있어야 되고 아내 없이 저만 온 걸 금세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술이 좀 들어가자 처제가 소리내서 울기 시작하니 그 상황은 더 심해졌지요. 그럴 확률은 거의 없지만 캠핑이 취미인 우리 처제를 속인 그 자식이 마침 이 캠핑장에 올 수도 있을 테니 자리를 최대한 구석자리로 잡은 상황이었던지라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주변에 다른 캠핑 온 사람들이 이 상황을 오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처제에게 일단 방 공기가 차니까 텐트 안에 들어가서 술이나 마시자고 하고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여전히 텐트다 보니 방음에 취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남들이 오해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처제는 오히려 실내에 들어오고 나니 이제는 저에게 들이대기 시작하더군요. 그 남자를 만난 게 내 잘못이다. 캠핑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서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능숙하게 텐트도 치고 음식도 해내고 여유도 즐기는 그런 모습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에 가까웠고 그래서 자기도 저 때문에 캠핑 다니는 남자를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책임지라고 하면서 이제는 텐트 안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주정을 부리기 시작했네요. 캠핑장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리 자리를 구석진 곳으로 해놨다 하더라도 워낙에 조용한 분위기다 보니 저녁에 일찍 자는 분들한테는 조금의 소음도 큰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처제 입을 막으려고 가까이 다가가서 진정 좀 하라고 하는 순간 처제가 제 몸을 끌어당기더니 조금 말하기 민망한 상황이 되더군요. 그러면서 처제는 펑펑 울어서 살짝 젖어있는 눈망울로 이렇게 만든 건 제 책임이니까 저보고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술도 조금 들어갔겠다. 차라리 이렇게 해서 처제를 조용하게 만드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대로 자제하지 못했네요. 적어도 처제가 주변에 민폐 끼치는 걸 막았으니 다행스러웠다고 해야 할까요? 우는데 온 힘을 다한 건지 처제는 얼마 안 있어서 조용히 잠들더라고요. 아내한테 전화해서 술 깨면 출발하려고 했는데 처제가 너무 깊이 잠들었다고. 저는 차에서 잘 테니 아침 밝으면 바로 오겠다고 연락하고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처제랑 같이 일어났는데 처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더군요. 저도 어렴풋이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처제는 그 남자를 좋아했고 배신당해 상처받은 게 아니라 저한테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두 사람은 캠핑장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 안에서 서로 두 손을 꼭 붙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처제와는 그 이후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이 몇 번씩 오기는 했지만 연락도 싹 다 무시했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선 내가 잘해야지. 하루 일을 가지고 좋다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이미 넘어버린 선이지만 재활용도 불가능한 인간 쓰레기가 돼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거든요. 처제는 제가 회사에 있을 시간에만 골라서 연락을 했어요. 제가 집에 있을 시간에는 아무래도 아내도 집에 있을 테니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나름대로 저를 배려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처제가 회사 앞까지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주변에 보는 눈도 있는데 왜 이러냐면서 처제한테 화를 냈지요. 처제는 저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처제한테 그날 일은 솔직히 처제가 잘못한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불쑥 나타났다가 큰일로 번지게 되면 책임을 질 거냐고 호통을 쳤지요. 처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찾아왔나 본데
제 반응을 보더니 처제도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 왔던 거라고 저한테 역으로 호통을 치더니 김샜다고 돌아가겠다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돌아가는 처제의 발걸음에 무언가 위기의식을 느껴서 처제를 붙잡을까도 했지만 저도 이렇게 시달릴 바야 그냥 다 같이 망해버리자 하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날 집에 퇴근해서 정말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었는데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처제도 그냥 홧김에 그렇게 말만 하고 떠나간 줄 알았지요.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처가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처제가 편지 하나만 남겨놓고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편지에는 자신은 곧 한 아이의 엄마가 될 몸이며 그 아이를 혼자 책임지기 위해 떠나는 거니 찾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다 나더군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처제의 아이가 먼저 만나던 그 남자의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 뒤로 처제와 연락이 닿은 가족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니 아이도 태어났을 거예요.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요즘 일을 하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냥 한숨만 절로 나옵니다. 워낙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처제였으니 어디 가서 밥 굶고 다니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처제가 언젠간 마음이 바뀌어 다시 나타났을 때 그때 무슨 일이 펼쳐질지 상상해보면 정말 숨이 안 쉬어질 때도 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넘기기엔 이미 너무 멀리 지나온 것 같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